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2일 브로우 거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iNews24 전합니다. 올해로 애플의 수장이 된 지 10년을 맞은 팀 쿡 최고 경영자 CEO는 그의 나이를 고려해 앞으로 10년 이상 애플이 사령탑으로 재직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팀 쿡 CEO는 지난해 60세를 맞아 앞으로 10년 안에 CEO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소식에 차기 CEO로 누가 선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애플의 차기 CEO를 회사 내부 인사에서 찾고 있으며 특히 애플에서 수십 년간 전문 분야 책임자이자 베테랑으로 조직을 이끌어온 수석 리더 팀원들이 그 몰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전합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액면 분할을 위해 12에서 14일 사흘간 주식 거래를 중지합니다. 15일 재개되면 55만 8천 원이었던 카카오의 한 주당 가격은 5분의 1인 11만 1,600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비대면 서비스 수혜 덕분에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세였던 카카오의 주가는 최근 그 오름세가 더 매서워졌습니다. 4월 들어 주가가 10위 상승했고 이번 달에 주가가 하락한 날은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신고가를 찍은 9일에는 현대자동차를 밀어내고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습니다. 카카오가 지분을 23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 두나무가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전합니다. 신드롬에 가까운 반응을 자아내며 혜성처럼 등장했던 오디오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가 약 2달 만에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12일 IT 업계에 따르면 클럽하우스는 3월 이후로 국내 활성 이용자가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2월 초 중순 반짝 인기를 누린 후에 비인기 앱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클럽하우스가 iOS용만 있고 아직도 안드로이드용 앱을 내놓지 않은 것이 인기 하락의 기본적인 이유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 전문가들은 클럽하우스가 Z세대를 잡지 못한 것이 부진 요인의 핵심이라고 말하네요. 다음은 환경비즈니스 전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습니다.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3년째 끌어온 배터리 분쟁에서 대승적인 합의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현재 가치 기준 2조 원 연금 1조 원 로열티 1조 원을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합의금 규모로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양사는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코앞에 두고 배터리 분쟁에 대한 전격 합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전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강남과 목동, 상기동 등 주요 재건축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호가가 크게 오르거나 집주인이 매물을 들이는 등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꿈틀대는 모습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도 각종 규제를 규율하는 중앙정부와 여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직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그리 많지 않아 실행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두 번째 국제뉴스입니다. 헤럴드 경제. 미얀마 반군부 시위대 또 80명여 명 사망, 집단 학살 같아. 반쿠데타 시위대를 향한 미얀마 군경의 만행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하룻밤 사이 80명 이상이 숨지는 대규모 유혈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박격포와 유탄발 사기 등 중화기를 시위대에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을 인용한 로이터와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경의 발포는 지난 8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양곤 인근 바고 지역에서 일어나 최소 8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합뉴스. 중국 왕이 브라질과 전략적 협력 원에 다자주의 이익 공유. 11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전날 카를로스 아우베르투 프랑쿠 프란사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외교부 장관에 임명된 프란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한 통화에서 왕이 국무위원은 신흥경제국 협력체인 브릭스에 참여하는 중국과 브라질이 세계의 다자주의 확대를 주도하면서 긴밀하고 폭넓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 미국 내 첫 아마존 노조 무산, 베이조스가 웃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미국 내
노동조합 설립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는 9일 엘라베마주 배서머의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실시한 노조 설립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은 738표에 그친 반면 반대는 절반을 훌쩍 넘는 1798표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5,876명 가운데 3,215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유효 투표의 70일가 노조 설립에 반대했습니다. 아마존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노조가 설립돼 활동 중이지만 미국 내 사업장에선 아직 노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했다면 미국 내 아마존의 첫 노조가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국제뉴스였습니다. 첫 번째 정치편 기사에 이어집니다. 정치 분야 전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국정동력 찾기 분주한 문 대통령, 정세균 귀국 후 개각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4.7제 보궐선거 참패 후 국정동력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참패 이후 민생정책 추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관련 정책을 직접 챙기는 등 국정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권에 도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을 비롯한 장관 교체 등 개각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시아경제, 여야 선거 후 폭풍. 초선 의원들이 쏘아 올린 쇄신 바람.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0여 명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저희 초선 의원들부터 달라지겠다. 민주당 혁신에 앞장서겠다. 당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은 조국 사태,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을 언급하며 세대 간 소통의 실패를 지적한 한편 야당에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계파 정치를 극복하자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들이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5일 대북전단금지법 및 청문회. 한 정책 모임과 비슷 의미 축소. 미국 의회가 오는 15일 개최할 예정인 대북전단금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두고 한 미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개최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정부가 이제야 청문회 의미를 축소해 새로운 갈등 요인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언과 보고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세계일보, 야권 합당 사파 싸움. 김종인 안철수 대선 욕심의 나라 엉망될 것.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사파 싸움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선거 직후 국민의힘을 떠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슨 대통합 타령인가라며 합당 효과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이상 정치 분야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전합니다.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경찰 소환조사 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일필지를 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전북본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 현직 LH 직원 가운데 신도시 개발 예정지 관련 땅을 가장 먼저 사들인 인물입니다. 또 일대 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혔었습니다. 다음은 뉴시스에서 전합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무증상 확진자로 인한 조용한 감염이 빈번하다며 4차 유행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13에 불과했던 것이 최근에는 전체 확진자 수의 4분의 1이 넘을 정도로 높아졌다라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에서 전합니다.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흥주점과 헌팅포차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부터 수도권, 부산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독자 방역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와중에 방역 혼선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에서 전합니다.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실종된 7세 여아가
신고 하루 뒤 수중부에서 숨져 있는 것을 119구조대가 발견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양은 지난 10일 엄마가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혼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실종 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식회사 브로커리